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가 이것만 충족이 되면 전고점은 물론이고 5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도 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 투자의 핵심이 될 수도 있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테슬라 투자를 할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었다가 투자에 참고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분들은 일론 머스크를 스티브 잡스의 비교를 합니다. 근데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바꾼 그 레벨과 일론 머스크가 지금 바꾼 레벨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에요. 그만큼 스티브 잡스가 위대하고 일론의 뒤에 있는 자서전을 보면은 프롤로그를 시작하기도 전에 스티브 잡스의 멘트가 나옵니다. 그만큼 일론 머스크조차도 애플에 자신이 이제 2018년도였나요? 되게 회사가 힘들 때 테슬라를 매각을 하려고 했었던 대상이 애플이었을 정도로 아마 일론 역시도 스티브 잡스에 대한 평가를 매우 높게 한다고 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플이 지금 거의 2,000배가 넘게 올랐죠. 첫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번에 엔비디아 역시도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가져다 주었던 이유가 있죠. 자, 그러면 왜 테슬라는 아직도 지금 전고점을 탈환한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지금 할 수 없을 만큼의 주가의 하락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들 회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이들 회사의 길을 간다면은 테슬라도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수학적인 측면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 핵심은 바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상품을 구매를 하는 고객들에게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근데 지금 내연기관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기차로 이제 구매를 생각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필요 조건인가 충분 조건인가? 필요 조건은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안 돼. 상품을 사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을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충분 조건은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상당수는 아직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비교했을 때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한테 폴더폰 가져가라 그러면 아마 우울증 걸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 세상은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됐을 때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를 모시는 분이 갑자기 모든 나라에서 전기차를 더 이상 이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해서 세상이 극심한 어떤 고통과 또 혼란에 빠지느냐,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전히 테슬라가 주력으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는 필요 조건이 아닌 충분 조건에 지금 지나지 않는 것이죠. 자, 엔비디아의 GPU 역시도 AI 시대로 가는데 GPU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그렇게 많은 고공 상승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만약에 이 필요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려고 한다면 여기서 또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능동적으로, 테슬라가 잘만 하면은 이 충분 조건을 필요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영역, 아니면은 아무리 테슬라가 잘해도 충분 조건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폭발적인 성장과 매출의 상승을 기록하기는 힘든 상황이겠죠.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데 이것이 스마트폰 세상처럼 그렇게 삽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리는 사실 없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테슬라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탄소 배출권과 IRA의 어떤 그런 제도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어떤 법적인, 어떻게 보면 조금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테슬라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충분 조건에서 필요 조건으로 전환시켜주는 어떤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론도 이걸 지금 아는 것 같아요. 이게 필요 조건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전기차로만 봤었을 때도
안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필요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도 지금 하고 있나요? 트럼프와 현재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 혼자로는 도저히 안 돼. 이건 누군가가 도와줘서 사지 않으면 안 사게 만들어야 돼. 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FSD에 대한 채택률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큰 채택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역시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운전을 하는데 1년이나 2년 안에 큰 대형 사고를 한번 날 것 같아.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통계치가 나오고 내가 20년 동안 운전을 했으면은 2년에 한 번씩 그런 사고가 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FSD의 채택률은 100%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저도 20년 가까이 운전을 해왔지만은 접촉사고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그냥 부딪혀서 그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자율주행을 하든 안 하든 가장 중요한 목적인 FSD의 목적이죠. 안전에 대해서는 내가 운전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FSD를 하나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시스템을 내가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 필요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지금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FSD에 대한 사고율이 너희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적어, 사고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교통사고라는 건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들이 무조건 자율주행에 이 FSD를 써야 돼. 뭐 테슬라가 됐건 다른 회사의 브랜드의 시스템이 됐건 간에, 자, 이것을 2026년도나 2027년도 때 의무적으로 해야 돼. 운전자 개입이 있더라도.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FSD의 채택률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어떠한 정부 정책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FSD를 선택할 때 내가 안전이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은 하지만 내가 스스로 운전 안 하더라도 조금 불편한 것 뿐이에요. 자, 근데 내가 통제하기 힘든 안전에 관한 이 부분들을 내가 커버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기대감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근데 내가 실제로 운전하는데 실제로 사고가 난 게 거의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니즈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정부에서 무조건 해. 이거 안 하면은 너희들 운전 못하게 만들 거야.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론이 지금 양쪽에 지금 한 곳으로 붙었죠. 공화당으로 붙은 것이고, 설령 트럼프가 재선을 이제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이 못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을 일부라도 서포트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한 곳에 붙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자, 지금 에너지 사업과 로봇 옵티머스 사업 있죠. 이 사업들은 저는 충분히 필요 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안 사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 에너지 사업은 안 사도 안 사면 안 돼. 이 상황은 내가 이것을 샀었을 때 엄청나게 큰 이익을 거둬줄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 조건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다른 상품들을 택한 것보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에 메가팩을 설치했을 때 내가 1, 2년 안에 다른 시스템을 도입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내가 가져올 수 있어. 그럼 이거 완전 대박인데, 자, 이런 것들, 이런 효용성, 나의 이해관계에서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에 필요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옵티머스 사업은 또 왜 필요 조건의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세대 간의 갈등들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있죠. 코로나 시대 이후로 더 그것이 커졌죠. 생각의 차이, 살아온 환경의 차이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세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한쪽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로봇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 부분들을 크게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예전에 사업을 글로벌 사업부터 해서 가맹 사업을 저는 했었을 때 점주분들과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간에 엄청나게 큰 어떤 갈등의 어떤 문제들도 사실 좀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었고,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주말에 알바생이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했었을 때 그 공포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셨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옵티머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일론은 25,000달러 아래, 2만 달러 아래에 옵티머스의 로봇을 공장부터해서 전 세계에 확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이 상품을 한번 구매를 해볼까라고 판단을 할 때, 나에게 얻게 되는 효용적인 가치가 너무나 크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이 필요 조건이 됩니다. 안 사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로보택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족하다. 왜냐, 내가 꼭 사람이 없는 차를 탄다고 했었을 때 내가 반드시 그걸 사람이 안 타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람이 있었을 때 안정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역시도 필요 조건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가 되겠죠. 정부에서 2027년도까지 운전기사가 있는 것보다 무인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로보택시 사업을 일정 부분 해야 돼. 뭐 쿼터제를 도입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필요 조건이 되면서 로보택시 사업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아마 다른 자산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과연 한 회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들, 모든 모델 X, 모델 Y, FSD, 로보택시, 옵티머스 로봇, 모든 것은 상품입니다. 근데 이 상품이 이 상품을 사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가, 사회적인 분위기인가, 아니면은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상황인 것인지에 대한 그 이해를 먼저 해 보신다면은 아마 테슬라를 바라보시는 관점, 그리고 다른 회사를 투자를 하려고 고민을 하실 때 생각하시는 그 어떤 하나의 핀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포인트를 잘 짚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조금은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 3년이 이제 지나갑니다. 정고점 10월 29일 2021년 3년 동안 여전히 반토막도 안 되는 주가에 머물고 있는 이 상황을 제가 거의 며칠 동안 고민을 해본 결과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차이가 아닌가.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현재 주력 사업의 부분이 필요 조건이 아닌 충분 조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지만 에너지 사업은 필요 조건에 근접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다만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